몰라 여백의 미. 안녕하세요. 오케이,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 거냐면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언박싱을 하려다가 타이밍이 조금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아서 그냥 본론만 깔끔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폰 12 미니도 썼지, 프로도 썼지, 그리고 12 프로 맥스까지 아무튼 이렇게 다 써봤는데 이 중에서도 12 프로 맥스가 제 기준 가장 만족스럽기도 하고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휴대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추천드리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이번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보시다시피 화면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6.7인치, 애플 최초로 6.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처음 받자마자 느낀 게 와, 진짜 크긴 크다. 약간 가방 수준? 넷플릭스나 유튜브, 왓챠 이런 거 볼 때 눈도 너무 시원시원하고 몰입감이 쩔더라고요. 제가 원래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썼는데 그것보다 0.2인치만 커진 거거든요. 근데 체감상 훨씬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베젤이 더 얇아져서 디스플레이가 더 튀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폰 12 프로, 이게 12 프로 맥스인데 0.6인치면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몰입감이 다르더라고요. 화면이 크면 좋은 점은 뭐 당연합니다. 사실 꼭 영상 볼 때뿐만이 아니라 오타가 안 나서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용량인데요. 아이폰 12랑 미니 라인은 최대 256기가,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랑 프로 맥스는 최대 512기가입니다. 스마트폰 사는데 무슨 512기가나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다익 램, 다다익 하드처럼 용량이 크다고 나쁜 게 절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셀카랑 영상 이런 걸 너무 많이 찍기 때문에 실제로 체크해보니까 아이폰 12 시리즈의 사진이나 영상의 용량이 생각보다 각각 좀 크더라고요. 애초에 용량이 큰 512GB짜리 폰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저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당연히 배터리 소모도 그만큼 늘었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최근에 나온 아이폰 12 시리즈의 배터리가 사실 더 거기서 거기 독인이 제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세 모델을 동시에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배터리가 체감상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완전 충전 기준으로 하루 종일 거뜬히 사용했거든요. 자기 전에도 보면 한 20-30%가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미니랑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맥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못 쓸 수준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중간중간 충전을 몇 번을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터리 용량이 단순히 하루 종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배터리 수명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주 충전하고 자주 사용을 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래 사용을 하신 분들은 유료로 돈을 내고 AS 센터에서 배터리를 갈아 끼우기도 하시거든요. 휴대폰을 나는 한 번 사면 진짜 오래 쓴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 맥스를 사면 배터리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 부분은 12 프로와 비슷했지만 미묘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손떨림 방지입니다.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듀얼 과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센서 시프트에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센서 시프트는 손떨림이 생길 때 이 카메라 안에 있는 센서가 직접 이렇게 움직여서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비교해봤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는 미세하게 12 프로 맥스가 훨씬 자연스럽게 손떨림을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뛰어다닐 때는 특이하게도 두 개 다 모두 비슷한 느낌으로 손떨림을 잡아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놀라운 점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탔을 때 느꼈는데요. 차에 타면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이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다 느껴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으로 브이로그를 찍는 경우가 많아서 차를 탄다든지 뭐 걸어간다든지 이렇게 일상적인 영상을 찍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센서 시프트가 탑재되어 있는 프로 맥스가 더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카메라 렌즈 부분인데요. 스펙적으로 수치상 비교를 하면 12 프로랑 12 프로 맥스는 광학줌, 뭐 조리개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체감상 큰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를 느꼈던 부분은 바로 야간 촬영 때였는데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센서의 크기가 더 커진 만큼 빛을 그만큼 더 많이 받아들여서 야간 촬영할 때 보통 노이즈가 많이 끼는데 그게 12 프로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밤에 영상을 촬영을 해보니까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찍은 게 훨씬 노이즈가 적고 부드러운 영상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해서 이게 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더 잘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더 많이 찍으니까 12 프로 맥스를 골랐습니다. 민성님, 아이폰 12, 12 프로, 12 프로 맥스 이거 중에 어떤 거 살까요?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12 프로 맥스를 골랐습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수명, 카메라, 그리고 큰 용량인데요. 이 네 가지가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고 특히 영상 촬영을 많이 할수록 더 부각되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추천하는 이유를 4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 민성이었습니다.